네, 안녕하세요. 오늘 통합과학 첫 수업인데, 먼저 단원 큰 제목이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흔히 역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초들을 좀 배우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이해한 상태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공부해 볼게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네, 힘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의 정의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이에요. 이게 물리학적 정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뭐냐면 모양이랑 운동 상태예요. 먼저 모양 볼게요. 모양은 뭔지 다들 아시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모양은 됐고 이 운동 상태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뭘까요? 운동 상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운동 상태는 뒤에 또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처음 나온 거니까 한 번에 잘 알아두면은 뒤에서 이게 등장해도 뭐 당황하지 않겠죠? 운동 상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힌트를 주면은 초성 힌트를 줄게요. 시옷, 디귿. 네, 뭘까요? 예전에 제가 막 수업을 하면서 이거 물어봤는데 별대답이 다 나왔어요. 막 뭐 삼두 나왔고 뭐 나왔지? 성대도 나왔고 막 예. 근데 뭘까요? 물리학 단어인데 되게 쉬운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면 속도죠, 속도. 운동 상태는 속도를 의미해요. 속도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 다시 물어볼 거예요. 운동 상태 뭐냐고. 그때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힘의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힘의 단위가 뭔지 볼게요. 네, 물리량들은 다들 단위가 있죠? 힘의 단위는 아마 알 건데 힌트를 먼저 또 주면은 사람 이름이에요.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언제 사람이냐 이런 거 굳이 안 말해도 대부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단위는 뭐죠? 이거죠? 이거 뭐라고 읽죠? 사람 이름인데 뉴턴이죠, 뉴턴. 예, 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대문자 n으로 쓰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의 물리량이냐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뭐 1m라든가 1kg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데 1뉴턴이다 하면은 뭐야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 TMI라고 했는데 사실 TMI는 아니고 필요한 정보예요. 예. 그래서 1뉴턴의 힘을 보면은 이거는 1kg인 물체의 속력을 매 초마다 1m/s씩 빨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1kg짜리 물체예요. 요 문장의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물체를 1뉴턴의 힘으로 계속 네, 밀어볼 거예요. 물론 한 가지 가정을 해야 돼요. 뭐 주변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래프도 보세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도예요. 아셨죠? 그래프도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동 볼게요. 점점 빨라지죠? 네. 속도는 일정하게 이렇게 빨라지는 모양이죠? 사실 지금 벌써부터 이걸 할 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뉴턴이 어떤 건지. 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 볼게요. 힘의 이제 사례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 중력이 제일 익숙하죠? 네, 중력이라는 거는 뭐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지금 정의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힘 볼까요? 마찰력. 마찰력은 이름으로부터 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죠? 그럼 자동차가 멈추죠. 네, 그것도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좀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 그 문 지방이라 그러죠. 그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양옆의 벽을 뭐 손이나 발로 짚고 버티는 그거 알죠? 네, 좀 위험한 건데 그 버틸 수 있는 이유도 마찰력 때문이에요. 손바닥이랑 그 벽, 네, 문 지방에 그, 네, 문 지방 맞나요? 근데 그게? 네, 아무튼 그 벽이랑 손바닥 사이의 마찰력 그리고 발바닥도 같이 사용하면은 손바닥만으로는 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근력이 엄청 세지 않는 이상, 네, 아무튼 발바닥까지 하면은 발바닥과 그 벽의 네, 마찰력 때문에 네, 안 떨어지는 거죠. 되셨어요? 그다음 다른 힘 또 볼까요? 탄성력 있는데 이름부터 좀 짐작이 되죠. 탄성 뭔지 알죠? 그래서 얘는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고무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무줄을 늘렸어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동안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죠? 손을 놓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잘못하면 좀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물체가 용수철도 있어요. 용수철도 늘렸다가 이제 손을 놓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운동복 같은 것도 좀 비슷하죠, 사실. 네,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그런 물체들이죠. 네, 되셨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냥 사례를 들어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큰 단원 이름이 뭘까요? 역학적 시스템이었죠? 그 역학적 시스템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역학적 시스템은 네, 힘이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체계를 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역학적 시스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힘 작용하고 있고 뭐 그래서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에 변하고 있죠. 네. 어렵지 않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중력은 영어로 gravity 알죠? gravity. 아마 영화 제목도 이거인 거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되게 다들 익숙한 단어인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력의 크기. 중력이 얼마나 세냐. 그걸 따져야겠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크기는 F는 mg. 갑자기 식이 나왔네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갑자기 확 이걸 듣기 싫어지는 친구들이 등장할 텐데, 그러지 말고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먼저 이 각각의 이 문자들이 뭔지 좀 얘기를 해야겠죠?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F부터 볼게요. F는 뭘까요? 네, F는 이제 영어 단어 force라고 아세요? 힘인데 여기에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근데 그냥 힘이 아니고 여기서는 특별히 중력의 크기예요. 중력의 크기. 알겠죠? 중력의 크기다. 그다음에 M 있죠? M은 mass라고 이제 질량이에요, 질량.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막 수술할 때 mass 이거 할 때 그 mass 아니고요. 네, 질량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의 앞 글자를 따서 역시 M이고요. 이거는 물체의 질량. 네, 중력을 받는 물체의 질량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G. 이거 뭐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gravity라고 이제 중력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 G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학생들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자 자체가 소문자 G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F가 중력이라고 했는데 이 G도 중력이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쵸? 네. 그런 오개념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네. G는 중력이 아니에요. G는 뭐냐면 이거예요. 네. 이거 무슨 뜻이죠? 네. 중력의 형용사죠. gravity의 형용사니까 gravitational. 어, 저 뒤에 있는 건 뭐죠? acceleration은 이제 가속도예요. 뒤에 다시 자세하게 배울 건데 아무튼 중력이 아니라는 것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G는 중력 가속도다. 사실 중학교 때 나왔어요, 이거. 네. 뭐냐면 이 G 값이 대략 9.8m/s 제곱이에요. 9.8 되게 익숙한 숫자죠. 중학교 때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9.8을 이렇게 식에다가 잘 표현을 하진 않아요. 계산을 할 때는 몰라도 그걸 식으로 굳이 쓰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가 9.8이랑 똑같다고 안 하고 저 지금 표시 아세요? 이렇게 물결 표시 같은 거? 그거는 대략 이 정도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선 지구 표면이라는 게 되게 어, 모호한 거죠. 그렇죠? 지구 표면이 지구상에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어디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구 표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G값이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대체로 9.8에 가까워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 원인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는 mg다. 알겠죠? G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찔렸으면은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을 볼게요. 지구 표면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또 한 번 학생들의 뭐랄까 좀 착각? 그거를 얘기할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중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지구가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물론 그것도 중력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중력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구가 우리 당기는 것도 중력 맞고요. 지구가 뭐 내 책가방 당기는 것도 중력 맞는데 그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죠. 중력이 뭐냐 할 때 대답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쵸? 반대일 경우 가능하지만 그쵸? 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 아까 그 정의 다시 떠올려 보면은 앞 페이지에서 했었죠? 네, 중력이라는 거는 정의가 뭐였어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질량이 있는 물체들끼리는 서로 다 당겨요. 지구도 질량이 있으니까 당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할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만 더 할게요. 뭐냐면 지금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서로 다 당긴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나도 질량 있고 내 뭐 휴대폰도 질량 있죠. 그럼 서로 당겨요? 서로 안 당겨도 내가 잘 갖고 있죠? 네, 맨날 들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지구가 우리 당기는 거 말고는 한 번도 중력을 느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느껴본 사람 있으면은 꼭 말해 주세요. 알겠죠?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견이 될 거예요. 네. 지구 말고는 뭔가 우리를 당기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럼 중력 이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중력의 크기가 엄청 작기 때문이에요. 중력은 진짜 작은 힘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도 또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한 번에 다 얘기를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지구 정도로 큰 물체가 되어야지 겨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들 사이에서도 중력이 있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물체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 화살표는 힘의 방향이죠. 그다음에 이 작은 물체의 질량을 작은 m, 큰 물체의 질량을 큰 m이라고 할게요. 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볼게요. 이 중심 사이를 이은 건데 네. 잘 보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이 중심 사이를 이은 선의 직선의 거리
이거를 얼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네, 중심 사이여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네, 중심이 아니고 막 표면 사이에 거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또 은근슬쩍 넘어간 거 있어요. 지금 힘이 두 개인데 둘 다 F예요. 그쵸? 그런 거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왜 둘 다 F일까? 하나는 F가 아니면 안 되나? 네, 둘 다 F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는 네,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좀 몇 번 남았어요. 오늘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얘기를 해보면 크기 F는 이제 좀 조금 복잡해요. 네, 이제 분수인데 분모는 얼 제곱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네 GMM인데 뭐야 이게 그쵸? 네,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게 뭐 있죠? 처음 보는 거 딱 하나예요. 여기서 대문자 G죠? 아까는 소문자 G였는데 지금은 대문자 G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잘못 쓴 걸까요? 어떻게 된 거죠? 네, 두 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문자 G는 위에 있는 소문자랑 다른 거다. 위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중력 가속도인데 얘는 중력 상수라고 해요. 흔히 만유인력 상수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상수예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알겠죠? 이게 값이 엄청 작아요. 지금 이 숫자가 대략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정도예요.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 얼만큼인지 좀 감이 오세요? 진짜 작은 거예요. 아까 그 중력이 엄청 작은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질량 가진 물체들이 막 많이 있지만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지구 빼고는. 그쵸? 그 이유는 지금 여기 보듯이 그 대문자 G의 값이 매우 작기 때문이에요. 네, 알겠죠?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아까 그리고 그 중력 가속도 G가 9.8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분모의 얼에다가 지구 반지름을 넣고 그 다음에 대문자 M에 지구 질량을 넣고 그 다음에 중력 상수 G까지 곱하면은 대략 9.8이 나와요. 근데 지구 반지름이라는 게 사실 일정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우선 완벽한 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구 표면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죠. 네, 울퉁불퉁하겠죠. 그래서 그게 값이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9.8이 근사값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힘은 물체들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뭘까요? 아직 얘기 안 한 거겠죠? 저 얼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요거랑 힘의 관계. 지금 보면은 얼은 이제 제곱이 붙어 있고 분모에 있어요. 그리고 힘이 분모에 있는 거랑 이제 어떤 관계냐. 네. 수학을 좀 이제 익숙하게 하는 친구들은 저 분모에 있는 값이 커지면 그 F 값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얼이 커지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은 F는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R이 커질수록.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식을 한번 더 썼는데 이번에 R이 작아지는 경우를 볼게요. 작아지면은 F는 커지겠죠. 네, 구체적인 값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R이 2배가 되면은 F는 몇 배가 되죠? 4분의 1배가 되죠. 그 다음에 R이 2분의 1배가 되면은 F는 4배가 되고요. 지금 이 크기도 다 그거대로 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F가. 네,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마저 하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R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크기가 크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죠? 당연히 가까이 있는 게 더 잘 잡아당기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멀리 있는 게 더 잘 잡아당기는 거면 저 우주 멀리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성들이 우리를 더 잘 잡아당겨야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혼자 막 신나서 얘기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네. 아무튼, 네. 이제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는데 에러 난 거 아니니까, 네.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네, 에러 난 거 아닌 거 알려주려고 오른쪽에 급푸는 지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력의 크기 했으니까 방향을 해볼게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네, 작용하는 힘인지. 먼저 중력의 방향인데 어떤 때 방향이냐면, 네,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방향을 얘기해 볼게요.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예쁘죠? 네. 그래서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 흰색이랑 은색 좀 그라데이션으로 섞인 물체. 이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받는 중력의 방향은 어딜까요? 다들 잘 알 거예요. 아래쪽인데 아래쪽이라는 거는 지구 중심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물체가 더 있어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심을 향할 거예요. 세 물체가 전부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요. 알겠죠?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지구 표면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 근데 여기서 좀 뭐랄까 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은 좀 약간 비열한 함정 같은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세 물체 전부 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근데 그게 방향이 같은 건가요? 지구의 중심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데 방향이 같은 건 아니에요. 지금 화살표 방향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세 물체가 있는데 세 물체가 받는 중력의 방향은 같다. 틀린 말이에요. 이거 알았죠? 지구의 중심이라는 말 자체는 같은데 방향이 같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또 이렇게 막 혼자 흥분을 해서 네, 막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또 중력의 방향인데 이번에는 네,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이거는 이런 상황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두 물체가 있고 서로 네, 힘을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림에 다 나와 있죠, 이미? 네. 지금 힘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죠? 네. 화살표 보면은 두 물체가 서로의 중심을 향해 끌려감.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뭘까요? 이 끌려감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끌려간다는 거는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만유인력 상수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인력의 하나죠. 만유인력이 중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력이라는 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자석 같은 거. 자석의 N극이랑 자석의 S극은 서로 잡아당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중학교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 헝겊 같은 거를 이제 그 뭐 유리 막대 막 비벼가지고 그 유리 막대 머리카락 주변에 가져가 보면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달라붙죠. 그것도 인력이에요. 그거는 전기력. 지금 그래서 중력의 방향 어딘지 다 얘기했죠. 중력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두 물체가 서로의 중심을 향해 끌려가는 거다. 지구 표면에서는 마찬가지죠. 지구 표면이라는 거는 지구랑 어떤 물체랑 당기는 거니까 당연히 그 물체 입장에서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중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무게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학 배우다 보면 질량이란 단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좀 더 그래서 그래도 얘기를 해볼게요. 무게라는 거는 물리학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즉 그냥 중력의 크기라는 소리예요. 무게가 중력이란 소리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고 했는데 아까 중력의 크기 했었죠. 지구 표면에서 뭐 곱하기 뭐였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무게라는 게 중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우리 일상생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리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 이런 문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몸무게는 80kg이야. 이게 물리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우선 아까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어요. 근데 중력의 크기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었나요? 아니죠. 뭐였어요? 뉴턴이었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옳게 바꾸면은 내 몸무게는 80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야죠. 9.8 하면은 784가 나와요. 단위는 뉴턴. 그죠? 네. 그래서 내 몸무게는 80kg이 아니고 784 뉴턴이야. 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784 뉴턴을 다른 물리량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80kg 중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저 킬로그램 뒤에 F가 하나 더 붙었죠? 그게 그 중력 가속도를 그냥 F로 처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죠?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네, 잘 안 쓰는 거죠. 물론 뉴턴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80을 굳이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8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내 몸의 질량은 80kg이야. 몸무게가 아니고 몸의 질량이라고 하면 맞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아, 나 몸무게가 잘 안 빠져.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 나 몸의 질량이 잘 안 빠져. 막 이렇게 말을 하나요? 네. 그러면 뭔가 좀 갑분싸 되겠죠. 그쵸? 뭐야? 막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무게가 킬로그램이라고 하면 틀린 건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굳이 이제 물리학 내용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네,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일상생활은 또 일상생활대로 소중하게 남겨두시고 네, 물리는 또 물리대로 재밌게 배우시고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몸무게 재는 게 뭐죠? 그 기구를 뭐라 그래요? 저울이죠? 네, 저울의 눈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울 눈금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제 몸무게 재려고 저울에 올라가면은 뭐 땡땡 킬로그램 이렇게 뜨죠. 그러면 사실 그거는 이제 무게가 아니죠. 이제 배운 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물체의 질량이죠, 사실은. 물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숫자가 표시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굳이 무게라고 부르고 싶다. 내가 저울을 만드는데 거기 무게가 표시되도록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80kg인데 784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좀 사용이 어렵겠죠? 적응이 잘 안 되죠, 숫자가. 그쵸? 갑자기 내가 몸무게가 80이었는데 784라고 나오면 좀 큰일 나겠죠. 깜짝 놀라겠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숫자는 그대로 그 질량에 해당하는 숫자를 사용하되 무게를 만들고 싶으면 단위를 킬로그램 중으로 바꿔야 된다. 킬로그램에다가 F 붙인 거.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일상생활에서는 편의상 그냥 킬로그램을 사용한다. 아셨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중력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어, 양초 불꽃 모양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중력이 자연현상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미치느냐, 그런 건데, 우리 양초 불꽃 모양 다들 잘 알죠? 양초가 이렇게 있어요. 불타올라서 이렇게 촛불이 막 이렇게 흔들리죠? 불꽃이 보통 기다란 모양이에요. 그쵸?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제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불에 의해서 이제 열을 받은 그 공기들은 가벼워지겠죠? 그쵸?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가벼운 게 아래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가벼운 게 아래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죠?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게 더 아래로 내려와야만 해요. 그쵸? 밀도 차이 때문에. 만약에 중력이 없었으면 안 그렇겠지만 중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게 아래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렇게 길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네. 가벼워진 기체가 위로 올라가서 모양이 길쭉해진다.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초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이 없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중력 때문에 그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서 저렇게 길어진 거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은 가벼운 게 위로 안 올라가겠죠. 좀 다르게 말하면 무거운 게 아래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굳이. 중력이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불꽃의 모양이 둥그런 모양이 돼요. 아셨죠? 네. 이거 다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하죠. 네. 들어보셨어요? 대류는 뭐냐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높아진 기체 아니면 액체는 위로 올라가겠죠. 네, 온도가 높으면은 보통 더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낮아진 기체나 액체는 무겁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이게 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뒤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역학적 시스템인데 지구 시스템 배울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그래서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과 대기의 순환. 이것도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양초 불꽃 모양도 대류 때문에 이런 거고 물과 대기의 순환도 대류 때문인데 네, 구체적인 예들을 볼게요.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 그 기분이 저기압일 땐 뭐 고기압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강물의 흐름 전부 다 지금 다 뭔가 네, 순환을 하는 거죠. 대류 때문이죠, 이게. 네. 구름은 왜 그런 건지 알죠? 네, 물이 순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기압과 저기압은 이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고 바람도 이제 대기가 순환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강물의 흐름은 높은 데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강물이 흐르는 거죠. 전부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다음에 대기의 구성 성분 볼게요. 우리 지구는 대기가 있죠? 근데 다른 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건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는 중력이 달보다 훨씬 세요. 대략 6배 정도 되는데 달에는 중력이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대기를 이렇게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 프린트물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을 텐데 이거 좀 고쳐 놓으세요. 달에는 없는으로.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식물의 세포벽.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교과서상에서는 앞인데 지금 진도가 네 과목을 따로따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포를 감싸고 있는 두꺼운 벽을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사실 세포도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 세포가 처지면서 세포벽을 뚫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 세포벽이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건데 중력이 없으면은 굳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세포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벽이 원래 세포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세포벽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얇아지겠죠. 이해됐어요? 네. 다음 볼게요. 귀의 전정기관. 귀의 전정기관이라는 거는 어, 균형 잡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중력을 감지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석이라고 해요. 이석. 이석증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질환인데 네. 걔가 중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못돼 가지고 막 제대로 된 위치에 안 있고 딴 데 있으면은 지금 예를 들어 내가 막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움직이는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막 어지럽겠죠. 그쵸? 네. 그럼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중력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방향 감각이 둔화돼요. 당연한 거죠.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랑 아래는 최소한 알 수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뭐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위아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중력이 없으면은 위아래도 몰라요. 그럼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저하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몸의 혈압 뭔지 알죠? 심장에서 이렇게 피를 뿜어 주는데 혈압이 보통 그 발 쪽이 좀 높아요. 왜냐면 좀 아래에 있죠, 발이. 네. 그래서 피가 거길로 다 이렇게 몰려 있는 거겠죠, 아래쪽에. 즉 이제 우리 몸의 윗부분이 그 아래를 전부 다 누르는 거예요. 그 압력이 더 세겠죠. 반대로 머리 쪽은 좀 혈압이 낮을 거예요. 네, 우리 흔히 막 화났을 때 막 혈압 올라가면서 머리 잡죠. 사실 그게 이렇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네. 아무튼 머리 쪽은 발보다 혈압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네, 다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위쪽은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누르는 게 없죠, 뭐가?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가 계속 순환하려면은 심장이 기능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발 쪽에 있는 피가 우리 다시 심장까지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장에서 빨아들이는 것도 엄청 세게 빨아들여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네, 오르기 힘들겠죠. 중력도 있는데. 그 중력을 이겨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피가. 근데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혈압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서 거의 똑같아져요. 왜냐면 중력이 피를 안 당기기 때문에. 머리나 발이나 뭐 손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심장이 그렇게 세게 뿜고 빨아들이는 걸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말은 심장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소리겠죠? 됐어요? 그다음에 뼈 약화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중력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뭐 뼈라든가 관절 이런 게 몸을 이제 지탱하는 기능을 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력이 없으면은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뼈도 마찬가지죠. 뼈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지탱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더 얇아지고 이러겠죠. 네, 그래서 뼈가 약화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